이분들 안 계셨으면 없었다에 전재산 겁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걸 수 있어.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전에 오죽하면 제가 누가 있었으면 누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은 정말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영상까지 제작을 했을 정도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누가 없었으면 누가 없었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왜 별로냐면 이후에 나온 사람들의 노력이나 그런 기획들이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기분이어가지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입니다.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 시절에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슨 차트라든지 혹은 뭐 어떤 정확한 지표 같은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차트가 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거는 음악 프로그램이 전부였던 시절이라서 어디서 1위 했다 이거 말고는 정확하게 뭐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 곡이 초대박 히트를 쳤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죠. 먼저 첫 번째, 그 당시의 인기 혹은 뭐 흥행에 정확한 지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리어카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지금 친구들은 이제 기술의 발달로 절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슨 그런 물리적인 걸로 음악을 듣고 그랬냐 뭐 약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진짜 정말 라떼이스 홀스 정말 그랬습니다. CD는 정말 고급 음악 매체였고요. 테이프 일반적이었죠. 근데 그마저도 불법 복제가 판을 쳐가지고 얼마나 팔렸는지 공식적으로 집계가 불분명했어요. 그렇다 보니 해당 앨범의 정확한 판매량을 아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점은 이 곡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까? 라는 점이죠. 나이 불문하고 어떠한 매체에서 직접적으로 뭐 알려줬건 간접적으로 본인이 들었건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곡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뭐야? 약간 이렇게 잘못된 만남. 요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차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인기를 실질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이제 길보드라는 거였었어요. 뭐 빌보드도 아니고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말 그대로 길에서 나오던 음악이 그 시대를 풍미한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산업화되고 굉장히 흔한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음악의 개수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시도도 못 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행하는 곡이 한 곡이 나오면 그 곡이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진짜로요. 어린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진짜 정말 그랬었어요. 가게 건너 가게마다 계속 그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험이 있던 곡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만남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한 곡이 있었는데 그건 또 이제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이라는 곡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었어요.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지금이야 이런 1위가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싶겠지만 여튼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돌의 시초. 이건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없었다면 방탄이고 H.O.T고 없어요. 분명해요. 이제 근거는 타이밍 때문인데 이분들이 이 타이밍보다 늦게 혹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1세대 아이돌의 시대에 살고 있거나 애초에 대한민국 가요계 방향 자체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물론 박남정이나 소방차 등 여러가지 아이돌의 형태를 띈 가수들은 많았었습니다. 존재를 해왔었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엄청난 영향력과 임팩트를 준 가수는 대한민국에 흔치 않았어요. 아예 없었죠. 유일무이했었으니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몸소 보여준 가수들이죠. 확실히 아이돌의 초기 어떤 형태답게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지셔닝의 이야기인데 이제 포지셔닝이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태지가 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다 하는데 양현석과 이준호는 파트라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춤을 담당하고 뭐 노래라는 부분에서 포지셔닝은 없고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랩을 하고 이 사람은 서브 보컬이고 메인 보컬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서태지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약간 좀 아무래도 좀 그랬죠. 아이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던 정도였으니까 솔직히.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그거에 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다라고 양현석 씨가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원맨 팀이라고 보는 것도 맞겠는데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서태지 혼자서 이 업적을 다 이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춤이라는 이 엄청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방송 활동에서 이 노래만 가지고 춤도 안 추고 이 정도 성적은 거둘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세 번째 곡입니다. 이제 랩이라는 것을 해요. 랩이라는 것을 한데 거의 최초라고 약간 봐야 되죠. 약간 대중문화 역사상에서.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뭔가 랩이라고 기억되는 어떤 그런 최초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랩 뮤직에. 지금 랩과 가장 흡사한 형태를 띠고는 있는데 이제 라이밍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은 많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말을 좀 빨리 하고 플로우를 좀 탄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현재 랩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뭐 그거와는 별개로 곡은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의 곡은 이전에 전례 없이 들어본 적도 없고 전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나 컸었어요. 하지만 또 여기서 서태지의 재능이 돋보이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서태지는 밴드 음악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곡 전체를 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악기 사용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음악을 다양하게 만들어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타 선율이죠. 이제 서태지는 컴백홈 전까지만 해도 연주와 미디의 약간 중간점을 계속 시도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자신 있는 점을 기반으로 음악을 한 것이겠죠. 곡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의 음악은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치하다거나 뭐 웃긴 음악은 아니에요. 옛날 노래인데 막 웃긴 노래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 확실히 뭔가 한국 특유의 심파가 있기는 한데 흥행을 위한 장치로 보이고 실제로도 흥행을 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색깔은 많이 다른데 같은 연장선에 있는 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환상 속의 그대. 마지막으로 재밌는 건 해당 곡의 영어 버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원곡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패션입니다. 데뷔 무대에서는 정말 촌스러운 패션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의상은 정말 촌스러웠어요. 실질적으로도. 하지만 이제 점점 잘 나가기 시작한 이후에는 패션을 선도하기 시작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제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것이 택을 떼지 않고 입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옷이 이건 또 뭐냐? 예술. 응? 별 예술도 다 있다. 너희들은 붙이는 게 예술이구나 그냥. 응? 아니 띄어라. 응? 요즘 친구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택을 안 떼고 쓰던 이제 모자를 그대로 쓴다거나 옷을 그대로 입는다거나 그런 이제 유행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해당 패션이 미국에서 건너온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제가 아는 지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유래가 한 번 사가지고 택을 안 떼고 한 번 입고 다음날 환불을 하러 가거나 약간 뭐 요런 한 금액을 내고 여러 번 옷을 돌려서 입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안 떼고 입었던 것이 유행이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저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설은 그래요. 여튼 택을 떼지 않고 그러한 패션을 한국에 가지고 온 장본인이죠. 굉장히 힙합스러운 의상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당시에는 코디가 없어서 본인들이 일일이 다 코디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옷도 잘 입었던 그들이죠. 다섯 번째, 춤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수가 립싱크하는 경우가 태반이어가지고 솔직히 춤만 좀 추면 누구나 가수가 되는 약간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노래라는 것은 배워본 적도 없을 두 명의 댄서가 가수가 된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게다가 해당 곡에서도 뭐 가창력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관일까 싶어요. 솔직히 제가 저 시대의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저 시대에 살았던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많은 매체 그리고 많은 댄서들이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두 댄서를 굉장히 한국에서 정말 알아주던 댄서로 추앙하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둘은 약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준호 씨는 약간 테크닉으로 조지는 타입이고 양현석 씨는 동작이나 뭐 리듬 혹은 뭐 약간 그런 것들에서 다소 차이가 좀 있어요. 두 분이. 밸런스 상으로 보면 두 분이 한 팀에 속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죠. 해당 곡 말고도 이준호 씨가 비보잉 테크닉을 기가 막히게 선보이는 그런 곡들도 많고요. 양현석 씨의 춤은 컴백홈 때 빛을 발합니다. 컴백홈은 할
말이 많은 곡이니 제가 나중에 천천히 다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서태지예요. 서태지는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춤을 췄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춤을 선방을 했다라는 거는 좌나얼, 우 박효신이 노래를 하는데 가운데서 가창력으로 똥 싸지 않은 정도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무는 특출나게 뭔가 대단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무 구성이 좋다거나 할 수가 없는 게 그 시절 그 춤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군무의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다 좌우로 이동하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왠지 저 시대의 세련됨인 느낌이 좀 나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리고 노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짜고짜 이준호의 게이 솔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파티머신이라는 동작을 하는데 그걸 살벌하게 조지는 그런 이준호 씨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중을 잘 보시면 안무가 없고 프리스타일로 진행이 되거나 립싱크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엄청 군무가 많을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기억상에 굉장히 뭔가 막 많았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진 않다는 거. 이제 그리고 나서 회오리 춤이 나오는데 저는 회오리 춤 들어가기 전에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마 하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 부분이 되게 멋있던데 저는. 그리고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약을 다려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운이 좋아요. 너무 기운이 좋아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떤 댄스 문화 그리고 댄스 가요의 시발점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태지와 아이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 혹은 뭐 그때 당시 추억들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고 오시죠.